긴 호황기가 있었는데 이제 불황기로 접어드는 게 맞지 않냐. 요 얘기는 시황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S&P 500을 보세요. 정말 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08년도에.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긴 호황이 있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정말 긴 꺾인 불황이 나올 때도 되지 않았냐. 근데 요번에 꺾일 것 같았는데 다시 회복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렇게 큰 불황이 없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리먼 2008년 이전에 시장의 유동성, 연준의 대체자료표는 1조 달러도 안 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것도 여기까지 3조 달러를 풀었어요, 돈을. 그래 놓고 여기도 여기까지가 좀 더 했죠. 1차, QE를 1차, 2차, 3차 했으니까. 쭉 계속 가다가 언제 이걸 줄였냐면 2018년도에 줄였어요. 18년, 19년도에. 여기서 이제 줄였어요, 돈을. 그러다 팬데믹 맞으면서 확 올려서 9조 달러까지 늘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7조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꽤 떨어뜨렸어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이게 유동성, 위에 지금 그린 게 유동성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연준 대차대표상의 시장 유동성의 대차대표의 채권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이게 만약에 시장의 유동성하고 똑같은 그래프로 움직였다면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어떤 순간이 되면 그만큼 시장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러자고요. 시장에 돈이 이만큼 불었어. 그러니까 얘도 이만큼 올랐어. 그래서 줄여. 얘도 좀 줄이고. 얘가 올라. 그럼 얘도 오르고. 결국 그랬다는 거야. 돈의 힘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오늘은 좀 다른 얘기 할게요. 이건 이제 리먼 때고요. 리먼 때고, 2015년도에 한번 유로 주춤했었고, 주춤만 한 거예요. 2018년도에 시장 유동성 줄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한번 이랬고, 이건 팬데믹이 있었고요. 얘는 금리 인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제 수익이 급등할 때고요. 사실은 아주 일직선은 아니었어요. 이게 긴 흐름으로 보니까 시장이 여기서부터 갖고 있었으면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 사이사이 1년 동안 여기 그리고 여기 굉장히 힘든 시기들이 사실은 중간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 시장의 유동성을 얼마큼 줄였냐? 아니면 줄이고 있는데 시장이 막 이렇게 막 험악하게 빠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줄이지 말자. 다시 늘리자. 이걸 계속 조율해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돈의 흐름으로 그냥 볼 때는 과거에는 경기 사이클로 볼 때 실물 사이클이 있고 실물 사이클에 선행하면서 주식시장의 사이클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주식시장이 소위 마약을 맞은 것처럼, 뽕을 맞은 것처럼, 이제 돈에 이제 취해 있는 거죠. 그 유동성에 취해 있어서, 이제 실물 경기보다도 자본시장 내에서는 그냥 돈에 의해서 돈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에 더 많이 지배되더라.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GDP 성장률 마이너스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 이 구간이었냐? 아니, 이건 금리 인상한 구간이었어요. 금리 인상. 2020년 이후에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간 적이 작년 초와 재작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실물 경기보다는 시장의 유동성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의 시장은 더 많이 지배되더라. 그리고 어찌 생각해보면 실물 경기도 이 자본주의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하거나 참 웃긴다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GDP 성장률도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넷 익스포트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막 G를 막 늘리고 정부 지출을 막 늘리고 소비가 안 되면 어쩔 때는 그냥 민간 투자를 막 늘리도록 유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듯이
우리가 경기 지표를 만들 때 경기가 뭐 좋아지냐 나빠지냐, 경기 선행지수, 경기 후행지수 이런 거 만들잖아요. 거기에 주식시장에 지수가 들어갑니다. 지수도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결론, 너무 복잡하게 얘기했는데요. 경기의 흐름에 선행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건 분명히 맞지만 지금 시장은 그거보다도 시장 내부적인 유동성이 더 중요하더라. 더 많이 지배를 받고 있더라. 그래서 경기에 대한 논쟁이 있겠지만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전 세계가 막 꼬꾸라지는 그런 경기 침체, 대공황, 아까 어떤 분이 쓴 것처럼 그런 일이 닥치는 게 아니라면 시장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계속 빠지면 또 살려놓고 넘어가면은 또 눌러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그런 시절로 바뀌었다. 결국은 제가 이거 일주일 방송하면서 또는 3프로의 데일리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 가도 언제나 터지겠죠. 그거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들의 문제고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저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뭐 이게 천재지변이 나냐 안 나냐를 걱정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위클리 방송에서 논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터지는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시중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